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취급하는 업체가 증권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더리움 진영에 재를 뿌리게 됩니다. 이더리움 머지는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주체가 채굴자들이 아닌 스테이킹 풀이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당시의 뉴스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 이더리움 역시 초기에는 증권성이 매우 강했으나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DF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증권성이 옅어졌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리플사 역시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SEC가 단순히 이더리움을 공격하고 지분 증명을 건드리는 것인가 의문이 들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하락 속에서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이죠. 비탈릭 부테린이 자신의 공식 계정을 통해 이더리움 머지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재단의 대표가 완료되었다고 하니 된 것이긴 하겠죠. 예, 이더리움 머지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 검열에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POS 기반 이더리움 정부 검열에 취약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규제 준수 및 포렌식 기업 머클사이언스 수석 조사관의 분석을 인용,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전환으로 인해 정부 개입과 검열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 FBI 애널리스트 코비 모건의 경우는 지분 증명 기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검증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검증자 노드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대형 암호화폐 기업으로 몰리는 중앙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전 세계 정부의 규제 변화에 맞춰 검열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검증자가 정부가 승인한 주소만 식별하면 채굴 보상이 줄어들고 결국 시스템에서 도태된다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또한 이와 관련해 검증자는 정부 규제를 준수하고 네트워크 상호작용에서 제외되거나 정부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서 일부 검증자만 제재를 준수하지 않다고 해당 거래들은 블록에서 선택된다. 제재는 일시적일 뿐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제 1단계였던 벨라트릭스 업데이트 이후 참 안타깝게도 블록 누락 비율이 17배나 증가하면서 우려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더리움의 첫 POS 보상과 관련해서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의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을 처음으로 출금 제기한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는 너무 빠른 대응이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이제 오후 3시 40분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했다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앞서 말한 대로 좀 지켜봐야겠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이더리움 머지 난이도에 대해 날아가는 전투기에 엔진을 교체하는 수준이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번 업그레이드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서버 한 대의 이관에도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대한 네트워크 생태계에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블록 생성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 그것도 서비스 중인 상태에서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를 뒤로하고 일단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과중한 트랜잭션에도 잘 운영되는지가 1차적으로 관찰해야 할 요소이죠. 이제 일례로 2021년 솔라나 네트워크가 멈추었던 이유는
과중한 트랜잭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를 보았을 때 가장 무거운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과연 이더리움 머지 이후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운영될지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요. 이 외에 증권 여부나 이더리움 POW와 같은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죠. 이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로 인해서 갑자기 기존 유저들이 떠나간다거나 특별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더리움은 희소성의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갈 다음번 상승장에서 이더리움의 상승이 유독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 POW를 일종의 짐처럼 여겼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ESG라는 이제 슬로건에 부합하면서도 가장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선택할 이유는 더욱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답답하게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취급하는 업체가 증권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이더리움 진영에 재를 뿌리게 됩니다. 이더리움 머지는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주체가 채굴자들이 아닌 스테이킹 풀에 있기 때문인데 32개 이상의 이더리움 특정 기간 동안 락업하며 이제 해당 검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게 되죠. 저희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할 경우 SEC의 증권이라는 공격을 받을 더 많은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POS로의 전환을 시도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크립토에도 이미 정계와 소통하는 로비스트들이 있죠.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합법적이며 미국 블록체인 협회라는 로비 단체 또한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진영은 그 어떠한 크립토 업계보다 조직화되어 있으며 돈이 많습니다. 따라서 SEC의 이러한 으름장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이더리움 하드포크 진영의 POW는 왜 증권이라는 공격을 피해 온 것일까요? 작년이죠. 이제 2021년 당시의 뉴스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더리움 역시 초기에는 증권성이 매우 강했으나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DF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증권성이 옅어졌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리플사 역시 S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SEC가 단순히 이더리움을 공격하고 지분 증명을 건드리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제 게리 겐슬러의 언급들을 분석해 볼 때 그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 이더리움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스테이킹 자체가 이제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지속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SEC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소송할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미 이더리움 진영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큰 장점과 동시에 큰 리스크도 함께 가지게 된 것인데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여전히 믿고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과 더불어 그간 계속해서 위험 요소로 지목받았던 디파이까지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더리움의 머지의 성공이 이제 알려진 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서 19,000달러까지 빠졌고 이더리움은 1,600달러에서 1,400달러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심각한 수준은 아니죠. 매번 올랐다 내렸다를 말해서 그렇지 이제 현재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박스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올랐다고 좋아할 것도 그렇다고 내렸다고 슬퍼할 것도 없는데 이제 2022
2022년 FOMC가 3번이 남았습니다. 9월 20일에서 21일에 있을 FOMC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이언트 스텝, 즉 75bp 인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온 CPI 때문에 100bp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앞으로 2번이나 더 남은 상황이고 이미 2.25에서 2.50%가 된 미국의 기준금리를 생각할 때 100bp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제 결국엔 2.5에서 3.0%가 목표치가 될 것이라던 이전 이야기는 들어간 지 오래이며 4%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머지를 보면서 대형 이벤트 후에는 여지없이 빠지는 코인의 흐름이 다시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의 하락이 눈에 띌 정도인데 이제 10%나 한 번에 빠진 것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한 매도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죠. 머지 업데이트 이전에 엄청난 규모의 이더리움 물량이 숏 포지션으로 유입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진짜 하락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지지선이 12,000에서 13,000달러라는 것에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후 한 번 더 하락할 경우에는 8,000달러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지금의 가격이 정말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올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월 분할 매수를 하라는 말은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크게 패닉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들, 많은 전문가들, 많은 분석가들이 2023년 경기 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경제 성장을 포기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겠죠. 어쩌면 이제 고금리로 일정 기간 유지가 될 것이며 특히나 한국에서는 자금들이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6% 이상의 예금 금리를 받는 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꾸준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해진 금액을 매월 비트코인의 매수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놔야겠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잘 마무리된 듯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다가오는 FOMC 등 글로벌 매크로 경제의 영향으로 참 가격이 아쉬울 뿐인데요. 현재 시기는 각각의 호재로 인한 상승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임이 더욱 강해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겨내며 나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를 지속해야 하며 크립토 윈터 시기 수량을 더 모아야 하는 것이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역사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 시기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큰 부를 거머쥐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